인도 정부가 긴급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카스트 제도가 붕괴하고 있습니다. 3000년 신분 제도가 무너지고 있다는 충격 보고 원인은 뜻밖이었습니다. 한국 때문입니다. 아무도 몰랐습니다. 이 모든 것이 전국 수석인데도 불가촉천민이란 이유로 대학 입학이 취소된 한 소녀에서 시작됐다는 것을 한글이 여러분을 자유롭게 합니다. 수천 년간 복잡한 문자로 지켜지던 신분의 벽이 스문에게 한글 앞에 무너졌습니다. 한 소녀가 시작한 한글이 어떻게 3000년 제도를 무너뜨렸을까요? 지금부터 그 기적의 이야기를 들려드립니다. 할아버지가 저를 안으시며 엉엉 우셨어요. 너는 우리 집안에서 처음으로 대학 가는 아이란다. 델리 대학교 경영학과 합격 통지서를 들고 있던 제 손도 떨렸습니다. 전국 수석. 달리트 출신으로는 최초의 기록이었죠. 안녕하세요. 저는 아라니아입니다. 인도 델리 외곽 빈민가에서 태어난 불가촉 천민이에요. 그날은 제 18번째 생일 다음 날이었습니다. 새벽부터 할아버지와 함께 대학교 문 앞에서 기다렸어요. 할아버지는 평생 화장실 청소부로 일하시면서 모은 돈으로 제 교육비를 대주셨거든요. 프리아 양 축하합니다. 입학처 직원이 제 서류를 받으며 활짝 웃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얼굴이 굳어졌어요. 잠깐, 당신 카스트가 뭐죠? 달리트입니다. 순간 사무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직원이 전화기를 들더니 누군가와 통화를 시작했어요. 네, 달리트 맞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전화를 끊은 직원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죄송하지만 입학이 취소됐습니다. 올해부터 하층 카스트 쿼터가 폐지됐거든요. 무슨 말씀이세요? 저는 전국 수석인데요. 수석이든 뭐든 달리트는 안 됩니다. 돌아가세요. 할아버지가 무릎을 꿇으셨어요. 70평생 처음으로 남 앞에서 무릎을 꿇으신 겁니다. 제발 한 번만 기회를 주세요. 우리 손녀는 천재입니다. 새벽 3시부터 일어나 공부했어요. 늙은이 당신도 달리트잖아. 감히 여기서 뭐 하는 거야? 경비원들이 우리를 끌어냈습니다. 교문 밖 차가운 콘크리트 바닥에 쓰러진 할아버지를 부축하며 저는 처음으로 깨달았어요. 아무리 노력해도 바뀌지 않는 것이 있다는 걸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상류 카스트 청년들이 우리를 막아섰습니다. 어이, 너 그 달리트 맞지? 감히 우리 대학에 오려고 했다며? 한 명이 제 얼굴에 침을 뱉었어요. 다른 한 명은 할아버지를 밀쳤죠. 네 할아버지가 우리 집 변기 청소하던 사람 아니야? 너도 그 일이나 해. 경찰서로 달려갔지만 소용없었습니다. 달리트가 무슨 신고를 해? 가서 네 일이나 해라. 그날 밤 저는 생전 처음으로 할아버지가 우는 걸 봤습니다. 미안하다, 아라니아. 할아버지가 달리트로 태어나서 너까지 이런 고통을 겪게 했구나. 할아버지 잘못이 아니에요. 네가 아무리 똑똑해도 아무리 노력해도 이 나라에서는 네가 사람 대접을 못 받는구나. 저는 할아버지를 꼭 안았어요. 그리고 마음속으로 다짐했죠. 언젠가는 반드시 이 굴레를 벗어나겠다고. 하지만 그때는 몰랐습니다. 불과 일주일 후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영상을 보게 될 줄은요. 일주일 후 새벽 4시 할아버지가 제 방문을 두드렸습니다. 아라니아, 일어나봐. 이것 좀 봐야겠다. 할아버지의 낡은 스마트폰 화면에는 유튜브 영상이 재생되고 있었어요. 한국 방송국이 만든 다큐멘터리였습니다. 이 여성을 보렴. 미화원으로 20년 일하다가 대학 교수가 됐단다. 화면 속 한국 여성이 말했습니다. 저는 고아원 출신이에요. 학력도 초등학교 졸업이 전부였죠. 하지만 한국에서는 노력하면 누구나 기회를 얻을 수 있어요. 순간 가슴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할아버지, 저 여자는 어떤 카스트예요? 한국에는 카스트가 없단다. 신분제도 자체가 없어. 믿을 수 없었어요. 세상에 카스트가 없는 나라가 있다니. 할아버지가 다른 영상을 보여줬습니다. 이번엔 한국 대기업 회장의 인터뷰였어요. 저희 아버지는 소장농이셨습니다. 저는 고등학교도 못 나왔죠. 하지만 실력으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할아버지, 이게 진짜예요? 손녀야, 할아버지가 며칠 동안 찾아봤다. 한국이란 나라는 정말 신분이 없더구나. 오직 노력과 실력으로 평가받는다더라. 저는 그날부터 한국에 대해 미친 듯이 검색했습니다. 놀라운 사실들을 발견했어요.
한국은 여성도 안전하게 밤거리를 걸을 수 있고 계약서에 쓰인 대로 월급을 받고 법 앞에 모두가 평등하다는 거였죠. 할아버지, 저 한국 가고 싶어요. 할아버지가 한숨을 쉬셨습니다. 아라니아, 한국은 너무 멀다. 그리고 우리에겐 돈이. 인도 정부에서 하는 한국 취업 프로그램이 있어요. EPS라고. 시험만 통과하면 갈 수 있대요. 하지만 한국어를 배워야 하잖니? 제가 배울게요. 독학으로라도 배울게요. 그날 저녁 할아버지는 마을 어른들을 모두 불렀습니다. 제 손녀를 한국으로 보내려 합니다. 미쳤소? 달리트가 무슨 외국을? 그것도 여자아이를. 비난이 쏟아졌습니다. 하지만 할아버지는 단호했어요. 우리 아라니아는 천재입니다. 이 나라가 기회를 주지 않는다면 기회를 주는 나라로 보내야죠. 돈은 어쩔 건데? 할아버지가 충격적인 말을 했습니다. 소를 팔겠습니다. 염소도 팔고 할머니 금팔찌도 팔겠습니다. 그럼 당신은 어떻게 사시려고? 손녀가 성공하는 걸 보고 죽는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저는 할아버지 손을 꼭 잡았어요. 할아버지, 제가 꼭 성공할게요. 한국에서 사람답게 살아볼게요. 하지만 그 순간 우리 집 문이 쾅 하고 열렸습니다. 상류 카스트 지주가 부하들과 함께 들이닥쳤어요. 감히 달리트가 한국 간다고? 너희가 없으면 누가 우리 집 화장실을 청소하지? 지주가 할아버지 멱살을 잡았습니다. 늙은이, 정신 차려. 네 손녀는 평생 여기서 청소나 해야 해. 안 됩니다. 우리 아라니아는 다릅니다. 다르긴 뭐가 달라? 지주가 저를 쳐다봤어요. 그 눈빛이 너무 무서웠습니다. 예쁘장하게 생겼네. 우리 집에서 일하면 특별히 대우해주지. 할아버지가 소리쳤습니다. 절대 안 됩니다. 그날 밤 지주 패거리가 떠난 후 할아버지는 결심을 굳히셨어요. 내일 당장 소를 팔겠다. 빨리 한국으로 보내야겠구나. 다음 날 새벽 할아버지는 소 6마리를 끌고 시장으로 가셨습니다. 저녁에 돌아오신 할아버지 손에는 현금 뭉치가 들려 있었어요. 이걸로 한국어 학원비를 내렴. 할아버지, 이 소들은 할아버지 전 재산인데. 너야말로 내 전 재산이다. 한국어 학원은 델리 시내에 있었습니다. 매일 새벽 3시에 일어나 버스를 4번 갈아타고 다녔어요. 학원에서 만난 사람들은 대부분 상류층이었습니다. 제가 달리트라는 걸 알자 아무도 제 옆에 앉지 않았죠. 더러운 것이 여기서 뭐해? 한국 가서 청소부 하려고? 하지만 저는 무시했습니다. 오직 한국어 공부에만 집중했어요. 선생님이 가르쳐 주셨습니다. 한국어로 안녕하세요는 누구에게나 쓸 수 있는 인사입니다. 신분 차이가 없어요. 놀라웠어요. 인도에서는 카스트에 따라 인사말도 달랐거든요. 6개월 동안 하루도 빠지지 않고 공부했습니다. 집에서도 할아버지와 한국어로만 대화했어요. 아라니아야, 밥 먹었니? 네, 할아버지. 맛있게 먹었어요. 할아버지도 함께 한국어를 배우셨죠. 손녀가 가는 나라의 말을 알고 싶다고 하시면서요. 그러던 어느 날 충격적인 소식을 들었습니다. EPS 토픽 시험에 여성 합격자는 단 1%래요. 왜요? 한국 회사들이 여성, 특히 인도 여성을 안 뽑는데요. 절망적이었습니다. 하지만 포기할 수 없었어요. 시험 2달 전 할아버지가 또 충격적인 결정을 하셨습니다. 염소 20마리도 다 팔았다. 할아버지. 그리고 이것도. 할아버지가 낡은 상자를 열었어요. 할머니 유품인 금팔찌가 있었습니다. 이걸 팔아서 시험 준비 자료를 사렴. 최고급 교재, 최고급 인터넷 강의 다 들어라. 할머니 유품인데. 할머니도 하늘에서 기뻐하실 거다. 저는 할아버지를 안고 펑펑 울었습니다. 할아버지, 정말 미안해요. 미안하긴. 내 손녀가 인간답게 살 수 있다면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다. 마을 사람들은 우리를 미쳤다고 했어요. 달리트 주제에 무슨 한국이야? 여자가 외국 가면 끝이야. 하지만 할아버지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내 손녀는 한국에서 교수도 될 수 있고 사장도 될 수 있어. 왜? 거기는 카스트가 없으니까. 시험 전날 밤 할아버지가 제 손을 잡았어요. 아라니아, 내일이면 네 인생이 바뀐다. 할아버지가 믿는다. 시험장에는 3,000명이 넘는 지원자가 모여 있었습니다. 그중 여성은 100명도 안 됐어요.
달리트가 여기서 뭐해? 누군가 제게 침을 뱉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당당히 시험장으로 들어갔어요. 한국어 시험이 시작됐습니다. 첫 문제를 보는 순간 가슴이 뛰었어요. 제가 완벽하게 아는 문제들이었습니다. 듣기 평가에서 한국인 목소리가 들렸어요.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한국은 능력으로 평가받는 나라입니다. 눈물이 날 뻔했습니다. 정말 그런 나라가 있다니. 시험이 끝나고 한 달을 기다렸어요. 결과 발표일, 저는 떨리는 손으로 컴퓨터를 켰습니다. 합격자 명단. 아라니아 람. 전국 3위였습니다. 여성 중에서는 1위였어요. 할아버지. 붙었어요. 할아버지가 저를 꼭 안아주셨습니다. 우리 손녀가 해냈구나. 하지만 기쁨도 잠시 면접이 남아 있었습니다. 면접장에 들어가자 한국 회사 관계자들이 앉아 있었어요. 당신은 여성이고 달리트네요. 네, 맞습니다. 힘든 일도 할 수 있습니까? 무엇이든 할 수 있습니다. 한 면접관이 물었어요. 왜 한국에 오려고 합니까? 저는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한국에는 카스트가 없다고 들었습니다. 저는 제 능력으로 평가받고 싶어요. 청소부가 교수가 될 수 있는 나라, 그런 나라에서 살고 싶습니다. 면접관들이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당신 같은 사람이 왜 인도에서는 대학도 못 가는 겁니까? 제가 달리트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한국에서는 제가 달리트가 아니라 그냥 아라니아일 수 있다고 믿습니다. 일주일 후 최종 합격 통보를 받았습니다. 3,000명 중 30명, 여성은 저 혼자였어요. 할아버지, 저 진짜 한국 가요. 할아버지가 우셨습니다. 제가 처음 본 할아버지의 기쁨의 눈물이었어요. 하지만 마을 사람들의 반응은 달랐습니다. 여자 혼자 외국 가면 무슨 일을 당할지 알아? 달리트는 어디 가나 달리트야. 지주가 또 찾아왔어요. 네가 가면 누가 우리 집 청소를 하지? 못 가. 저는 이미 한국 정부 초청을 받았어요. 뭐? 정부? 네, 한국 정부요. 저를 막으면 국제 문제가 될 거예요. 지주는 이를 갈며 돌아갔습니다. 출국 준비를 하는 2달 동안 할아버지는 매일 한국 음식을 만들어 주셨어요. 김치라는 거란다. 한국 사람들이 매일 먹는데 맵지만 맛있었어요. 할아버지표 김치는 세상에서 가장 특별했습니다. 출국 날이 밝았습니다. 전날 밤 한숨도 못 잤어요. 가방을 몇 번이고 다시 쌌죠. 할아버지도 주무시지 못하고 제 옆에 앉아 계셨습니다. 아라니아야, 한국 가면 감기 조심해라. 거기는 겨울이 춥다더라. 네, 할아버지. 그리고 밥 꼭 챙겨 먹고. 한국 사람들이 빨리 먹는데. 천천히 먹어도 돼. 알았어요, 할아버지. 할아버지는 계속 당부하셨어요. 마치 평생 하고 싶었던 말을 다 하시는 것처럼. 혹시 누가 니를 무시하거든 신경 쓰지 마라. 니는 똑똑한 아이니까. 할아버지. 그리고 할아버지한테 자주 전화해라. 영상통화로. 새벽 3시 택시가 도착했습니다. 마을 사람 몇 명이 나와 있었어요. 저를 응원하는 사람들이었죠. 아라니아 잘 다녀와. 한국 가서 성공해. 하지만 대부분의 마을 사람들은 자고 있었어요. 달리트가 떠나는 걸 배웅할 이유가 없었으니까요. 택시에 올랐습니다. 할아버지가 제 옆에 앉으셨어요. 창밖으로 우리 집이 보였어요. 평생 살았던 작은 오두막. 할아버지, 저 집 떠나는 게 슬퍼요. 슬퍼하지 마라. 니는 더 큰 세상으로 가는 거야. 택시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마을이 점점 멀어졌어요. 좁은 골목, 흙먼지 날리는 길, 소들이 누워있는 거리. 할아버지, 저 다시 올 수 있을까요? 물론이지. 성공해서 당당하게 돌아올 거야. 델리 공항까지는 3시간이 걸렸어요. 택시 안에서 할아버지는 계속 제 손을 잡고 계셨습니다. 아라니아야. 네, 할아버지. 할아버지가 못해준 게 많아서 미안하다. 아니에요. 할아버지는 제게 모든 걸 주셨어요. 아니야. 난 너에게 가난과 고통만 줬어. 할아버지가 없었다면 저는 아무것도 아니었을 거예요. 할아버지가 눈물을 닦으셨어요. 새벽 6시 델리 공항에 도착했습니다. 공항은 이미 사람들로 가득했어요. 여행 가방을 끄는 사람들, 가족들과 인사하는 사람들. 할아버지, 저기 봐요. 공항이 정말 크네요.
그래, 네가 새로운 세상으로 가는 문이구나. 체크인 카운터 앞에 섰어요. 공항 직원이 제 여권을 확인했습니다. 한국 가세요? 네. 취업이요? 네, 한국 회사에 취업했어요. 직원이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당신 달리트죠? 정말 한국 가는 거예요? 네. 제가 서류를 보여주자 직원은 한참 동안 서류를 들여다봤어요. 이런 일이. 달리트가 정말 한국에 문제 있나요? 아니요, 없어요. 축하해요. 탑승권을 받았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델리에서 인천. 오후 1시 출발. 진짜 가는 거구나. 정말로. 보안 검색대를 통과해야 했어요. 그 너머로는 할아버지가 갈 수 없었습니다. 할아버지, 여기서 헤어져야 해요. 알아. 우리는 검색대 앞에서 마주 섰어요. 할아버지의 눈에는 이미 눈물이 가득했습니다. 할아버지, 정말 감사해요. 할아버지가 아니었다면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울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울지 마라, 아란이야. 오늘은 기쁜 날이야. 할아버지도 건강하세요. 약 꼭 챙겨 드시고. 그래, 걱정 마라. 할아버지가 품에서 작은 봉투를 꺼내셨어요. 이게 뭐예요? 할머니 사진이다. 한국 가서도 할머니 잊지 마라. 봉투를 열었어요. 흑백 사진 속 할머니가 웃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작은 천주머니였어요. 안에는 인도 흙이 들어 있었습니다. 우리 집 마당 흙이야. 외로울 때 이걸 보면 할아버지 생각날 거야. 저는 할아버지를 꼭 안았습니다. 할아버지 사랑해요. 나도 사랑한다, 내 손녀야. 제가 꼭 성공할게요. 할아버지 자랑스러운 손녀가 될게요. 넌 이미 내 자랑이야. 마지막으로 할아버지 손을 잡았어요. 거칠고 주름진 손. 평생 화장실 청소를 하시며 저를 키워주신 손. 할아버지 가볼게요. 잘 가거라. 할아버지가 매일 기도할게. 보안 검색대를 통과했습니다. 뒤를 돌아보니 할아버지가 손을 흔들고 계셨어요. 웃고 계셨지만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저도 손을 흔들었어요. 계속 흔들었습니다. 할아버지 모습이 점점 작아지고 사람들에게 가려지고 결국 보이지 않게 됐어요. 면세점을 지나갔어요. 향수, 화장품, 초콜릿. 화려한 물건들이 가득했지만 하나도 눈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탑승 게이트 앞 의자에 앉았어요. 창밖으로 델리가 보였어요. 먼지 자욱한 하늘, 빽빽한 건물들, 복잡한 도로. 18년을 산 이 도시. 사랑하지만 저를 사랑하지 않았던 이 도시. 탑승을 시작하겠습니다. 방송이 나왔어요.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줄을 서서 기다렸어요. 제 앞뒤로 한국인들이 보였습니다. 비행기 안으로 들어갔어요. 환영합니다. 승무원이 웃으며 인사했어요. 제가 달리트인 걸 모르고 하는 웃음이었죠. 좌석을 찾아 앉았습니다. 창가 자리였어요. 옆자리에 인도 남성이 앉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어디 가세요? 한국이요. 관광이요? 아니요, 취업이요. 그가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인도 여성이 한국 회사에? 대단하네요. 상류층이신가 봐요. 아니요, 달리트예요. 그는 즉시 자리를 옮겼습니다. 승무원에게 뭐라고 말하더니 다른 자리로 갔어요. 하지만 저는 신경 쓰지 않았어요. 몇 시간 후면 저는 새로운 세계에 도착할 테니까요. 승무원 여러분, 이륙 준비를 시작하겠습니다. 비행기가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활주로로 나갔습니다. 점점 빨라지고 더 빨라지고. 그리고 둥실. 비행기가 떴어요. 창밖으로 델리가 점점 작아졌습니다. 건물이 장난감처럼 보이고 도로가 실처럼 보이고 사람들이 보이지 않게 됐어요. 눈물이 났어요. 잘 있어, 델리. 잘 있어, 인도. 안녕, 할아버지. 제가 꼭 성공할게요. 구름 위로 올라갔습니다. 하얀 구름이 창밖에 펼쳐졌어요. 인도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기내 방송이 나왔습니다. 인천까지는 약 6시간 30분이 소요됩니다. 6시간 반. 그 시간이 지나면 제 인생이 바뀌는 거예요. 1시간쯤 지났을까요? 기내식이 나왔습니다. 비빔밥이요? 아니면 치킨이요? 승무원이 물었어요. 비빔밥이요. 한국 음식 먹어봤어요? 아직이요.
처음이에요. 맛있을 거예요. 플라스틱 용기를 열었어요. 빨간 고추장, 하얀 밥, 여러 가지 나물. 할아버지가 만들어주신 김치가 생각났어요. 할아버지. 한국은 어떤 곳일까? 정말 카스트가 없을까? 정말 저를 사람으로 대해줄까? 두렵기도 하고 설레기도 했습니다. 몇 시간이 지났어요. 졸다 깨다를 반복했습니다. 꿈을 꾸었어요. 할아버지 꿈, 한국 꿈. 곧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합니다. 기내 방송이 나왔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창밖을 내다봤어요. 불빛이 가득한 도시가 보였습니다. 델리보다 훨씬 정돈되어 있었어요. 반듯한 도로, 규칙적인 불빛. 저게 한국이구나. 비행기가 천천히 내려갔어요. 가슴이 터질 것 같았어요. 카스트가 없는 나라, 능력으로 평가받는 나라. 쿵. 드디어 비행기가 착륙했습니다. 저는 한국 땅을 밟았어요. 대한민국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방송이 나왔어요. 환영한다는 말. 인도에서는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말이었어요. 짐을 챙기고 통로를 따라 걸었습니다. 입국 심사대 앞에 섰어요. 한국 공무원이 제 여권을 확인했습니다. 아라니아 씨 한국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일하러 오셨네요. 힘내세요.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도장을 찍어줬어요. 쾅. 그 소리와 함께 저는 진짜 새로운 삶이 시작됐다는 걸 느꼈습니다. 짐을 찾아 입국장으로 나왔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환영 피켓을 들고 서 있었습니다. 그 속에서 한국 회사 직원이 제 이름이 적힌 팻말을 들고 있었어요. 아라니아 람. 제 이름이 한글로 적혀 있었습니다. 저는 그에게 다가갔어요. 저예요. 아라니아예요. 아, 아라니아 씨. 잘 오셨어요. 그가 활짝 웃으며 손을 내밀었어요. 저는 그 순간을 평생 잊지 못할 거예요. 한국에서 받은 첫 번째 악수. 달리트가 아닌 아라니아로서 받은 첫 번째 환대. 환영합니다, 아라니아 씨. 한국에 오신 걸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환영한다는 말. 인도에서는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말이었어요. 일하러 오셨네요. 힘내세요. 감사합니다. 그 순간 저는 진짜 새로운 삶이 시작됐다는 걸 느꼈습니다. 공항 밖으로 나오자 한국 회사 직원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아라니아 씨죠? 환영합니다. 그가 제 짐을 들어주려 했어요. 인도에서는 상상도 못할 일이었죠. 달리트의 짐을 상류층이 든다니. 제가 들게요. 아니에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한국에 오신 첫날인데 버스를 타고 경기도 안산으로 가는 동안 창밖 풍경에 놀랐어요. 도로가 너무 깨끗했고 신호등마다 차들이 정확히 멈췄습니다. 인도에서는 신호등이 있어도 아무도 지키지 않았는데 한국 사람들은 왜 신호를 지켜요? 제가 묻자 직원이 웃었어요.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규칙은 지키라고 있는 거죠. 경기도 안산의 공장 기숙사에 도착했습니다. 여기가 아라니아 씨방이에요. 룸메이트는 베트남 분이랑 필리핀 분이에요. 방은 작지만 깨끗했어요. 무엇보다 제 침대, 제 옷장, 제 책상이 있다는 게 놀라웠죠. 인도 빈민가에서는 10명이 한 방을 썼거든요. 안녕. 난 리니야, 베트남에서 왔어. 저는 마리아예요, 필리핀에서 왔고요. 룸메이트들이 친절하게 인사했어요. 혹시 제가 달리트라는 거 알아요? 달리트가 뭐예요? 그들은 정말 몰랐어요. 제가 어떤 신분인지, 인도에서 어떤 취급을 받았는지 아무것도 아니에요. 잘 지내요. 다음 날 아침 6시 첫 출근을 했습니다. 공장 입구에서 사원증을 받았어요. 제 이름과 사진이 있는 플라스틱 카드였죠. 아라니아 씨, 이게 신분증이에요. 잃어버리면 안 돼요. 신분증. 인도에서는 달리트에게 주지 않는 것이었는데. 안녕하세요. 저는 박진성 팀장입니다. 젊은 한국인 남성이 손을 내밀었어요. 제가 망설이자 그가 먼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앞으로 잘 부탁드려요. 달리트인 저와 악수를. 눈물이 날 뻔했어요. 아라니아 씨, 여기가 작업장이에요. 처음엔 어려울 수 있지만 금방 익숙해질 거예요. 작업복을 받았어요. 깨끗한 파란색 유니폼이었죠. 사이즈 맞아요?
안 맞으면 바꿔드릴게요. 맞아요. 감사합니다. 인도에서는 달리트에게 헌옷만 줬는데 여기서는 새 옷을 주고 사이즈까지 물어봐 주다니. 공장 라인에 섰습니다. 컨베이어 벨트 위로 전자부품들이 흘러갔어요. 이렇게 보세요. 흠집이 있거나 모양이 이상하면 빼는 거예요. 옆 라인에서 일하던 한국인 직원이 가르쳐 줬어요. 저는 김수진이에요. 궁금한 거 있으면 물어보세요. 감사합니다. 그런데 저랑 이야기해도 괜찮아요? 수진 씨가 이상한 표정을 지었어요. 왜 안 되겠어요? 우리 같은 직원인데. 같은 직원. 그 말이 얼마나 감동적이었는지 몰라요. 첫 1시간은 괜찮았어요. 하지만 2시간째부터 다리가 아프기 시작했고 3시간째에는 눈이 침침해졌어요. 힘들죠? 처음엔 다 그래요. 수진 씨가 작은 의자를 가져다 줬어요. 이거 깔고 서 있으면 좀 나을 거예요. 이런 것까지. 우리 모두 쓰는 거예요. 아라니아 씨도 당연히 써야죠. 10시가 되자 쉬는 시간이 왔어요. 15분 휴식이에요. 화장실 가거나 물 마셔요. 휴게실에 가니 커피 자판기가 있었어요. 아라니아 씨 커피 마실래요? 박 팀장이 1,000원짜리를 자판기에 넣었어요. 팀장님이 사주시는 거예요? 신입 환영 커피죠. 종이컵에서 따뜻한 커피가 나왔어요. 인도에서는 달리트가 만진 컵은 상류층이 절대 안 썼는데 여기서는 모두가 같은 자판기를 쓰고 있었어요. 점심시간 구내식당에 갔습니다. 오늘 메뉴는 김치찌개, 불고기, 계란말이. 줄을 서서 차례를 기다렸어요. 제 앞에 공장장님이 계셨는데 자연스럽게 줄을 서서 기다리셨어요. 인도였다면 높은 사람이 먼저 먹고 달리트는 남은 것만 먹었을 텐데. 아라니아 씨 김치찌개 매워요? 같은 테이블에 앉은 한국인 직원들이 물었어요. 네, 좀 맵지만 맛있어요. 천천히 적응해요. 나도 처음엔 한국 음식 못 먹었어. 중국에서 온 동료가 말했어요. 모든 직원이 같은 음식을 먹고 있었어요. 국적도, 피부색도, 나이도 달랐지만 모두 같은 식당에서 같은 밥을 먹었죠. 아라니아 씨는 어디서 왔어요? 한 직원이 물었어요. 인도요. 우와, 카레의 나라. 나중에 인도 요리 만들어줄 수 있어요? 그럼요. 아무도 제 카스트를 묻지 않았어요. 그냥 인도에서 온 아라니아로만 대해줬죠. 오후 작업이 시작됐습니다. 다시 라인에 섰어요. 5시간을 더 서 있어야 했습니다. 발바닥이 불타는 것 같고 허리가 끊어질 것 같았어요. 아라니아 씨 괜찮아요? 박 팀장이 와서 확인했어요. 네, 괜찮아요. 무리하지 마세요. 힘들면 말해요. 4시쯤 정말 힘들어서 비틀거렸어요. 아라니아 씨. 옆 라인의 필리핀 동료가 저를 잡아줬어요. 의무실 가요. 어지러우면 쉬어야 해요. 일해야 하는데. 건강이 먼저예요. 팀장님도 이해하실 거예요. 의무실에서 30분 쉬었어요. 간호사가 포카리 스웨트를 줬습니다. 첫날은 다 힘들어요. 무리하지 마세요. 다시 라인으로 돌아갔을 때 동료들이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괜찮아요? 이제 좀 나아요. 다행이네요. 오늘은 천천히 해요. 퇴근 시간 오후 5시. 수고하셨어요. 모두가 서로에게 인사했어요. 기숙사로 돌아와 침대에 쓰러졌어요. 온몸이 쑤셨지만 마음은 따뜻했습니다. 저는 오늘 하루 동안 한 번도 달리트 취급을 받지 않았어요. 그냥 신입 직원 아라니아였죠. 박 팀장도, 수진 씨도 모든 동료들이 저를 인간으로 대해줬어요. 인도에서는 상상도 못한 일이었죠. 샤워를 하면서 울었어요.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할아버지, 저 여기서는 정말 사람이에요. 기계가 아니라 사람이에요. 그날 밤 할아버지와 영상통화를 했어요. 첫날 어땠니? 힘들었지만 행복했어요. 모든 사람이 저를 평등하게 대해줘요. 그래, 그게 정상이야. 우리나라가 이상한 거지. 다음 날부터 조금씩 적응하기 시작했어요. 일주일이 지나자 작업 속도도 빨라졌고 한국 동료들과도 친해졌어요. 아라니아 씨 주말에 뭐 해요? 수진 씨가 물었어요. 기숙사에 있어요. 심심하겠다. 우리랑 영화 보러 갈래요? 정말요? 저도 가도 돼요? 당연하죠. 우리 친구잖아요. 친구. 달리트인 제게 한국인이 친구가 되어준 거예요.
그 주말 처음으로 한국 영화관에 갔어요. 팝콘을 먹으며 영화를 봤죠. 재밌었어요? 네, 한국 영화 정말 재밌어요. 다음엔 인도 영화도 보러 가요. 춤추는 거 나오는 거요. 모두가 웃었어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저는 더 이상 인도의 달리트가 아니라 한국에서 일하는 아라니아라는 것을. 여기서는 제가 기계가 아니라 사람이라는 것을요. 한국에 온 지 3개월이 됐을 때 추석이라는 명절이 왔어요. 공장이 사흘 동안 쉰다고 했습니다. 기숙사에 남아있을 생각이었어요. 아라니아 씨 추석에 고향 못 가죠? 박 팀장이 물었어요. 네, 너무 멀어서요. 그럼 우리 집에 올래요? 우리 어머니가 외국인 직원 초대하고 싶어 하세요. 정말 괜찮을까요? 명절은 가족끼리 보내는 거 아니에요? 한국에서는 명절에 혼자 있는 사람을 초대하는 게 인정이에요. 특히 고향이 먼 사람은요. 저는 망설였어요. 인도에서는 달리트가 상류층 집에 들어가는 것 자체가 금지였거든요. 부담 갖지 마세요. 어머니가 정말 오셨으면 좋겠대요. 추석 당일 떨리는 마음으로 박 팀장을 따라 수원으로 갔어요. 선물로 뭘 사가야 하나 고민하다가 기숙사 근처 마트에서 과일을 샀습니다. 이런 거 안 사와도 되는데. 인도에서도 빈손으로 가는 건 예의가 아니에요. 박 팀장 집은 수원에 있는 아파트였어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15층에 올라갔습니다. 현관문에 박진성이라는 이름표가 붙어 있었죠. 문을 열자 따뜻한 음식 냄새가 났습니다. 참기름 냄새, 고기 굽는 냄새, 그리고 뭔가 달콤한 냄새까지. 어서 와요, 아라니아 씨죠? 진성이한테 많이 들었어요. 50대 여성분이 환하게 웃으며 맞아주셨어요. 따뜻한 눈빛이 할머니를 떠올리게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어머니. 어머니라니 아줌마라고 불러요. 편하게요. 집 안으로 들어가니 거실에 큰 상이 차려져 있었어요. 아이고, 과일까지 사왔네. 고마워요. 박 팀장 아버지도 나오셨어요. 어서 와요. 추석에 혼자 있으면 얼마나 외로워요. 잘 왔어요. 여동생도 있었고 7살짜리 조카도 있었어요. 이모, 이 누나 어디서 왔어? 인도에서 왔대. 우와. 코끼리 있는 나라? 응, 코끼리도 있고 호랑이도 있어. 조카가 신기한 듯 제 옆에 붙어 앉았어요. 식탁에는 음식이 가득했어요. 이게 송편이에요. 추석에 먹는 떡이죠. 박 팀장 어머니가 하나하나 설명해 주셨어요. 안에 깨가 들었어요. 먹어봐요. 조심스럽게 한 입 베어 물었어요. 쫄깃한 떡 안에서 달콤한 깨가 터졌습니다. 맛있어요. 그래요? 다행이네. 외국 사람들은 떡을 잘 못 먹던데. 이건 잡채예요. 당면에 야채랑 고기 볶은 거예요. 젓가락으로 잡채를 집었어요. 미끄러워서 떨어뜨릴 뻔했지만 아무도 놀리지 않았어요. 젓가락 어려우면 포크 드릴까요? 괜찮아요. 연습하고 있어요. 이건 전이에요. 호박전, 김치전, 동그랑땡. 처음 보는 음식들이었지만 하나하나 다 맛있었어요. 특히 동그랑땡이 정말 맛있었습니다. 동그랑땡 좋아해요? 네, 정말 맛있어요. 그럼 더 먹어요. 많이 만들었어요. 박 팀장 어머니가 제 접시에 동그랑땡을 더 올려주셨어요. 갈비찜도 먹어봐요. 이건 좀 달아요. 부드러운 고기가 입에서 녹았어요. 인도에서는 고기를 이렇게 비싸게 요리해서 먹는 건 상류층 뿐이었는데. 아라니아 씨 가족은 인도에 다 계시죠? 박 팀장 아버지가 물으셨어요. 할아버지 한 분만 계세요. 부모님은? 일찍 돌아가셨어요. 제가 3살 때요. 할아버지가 저를 키워주셨죠. 식탁이 잠시 조용해졌어요. 힘들었겠네요. 박 팀장 어머니의 눈가가 촉촉해졌어요. 할아버지가 잘 키워주셨어요. 저를 위해 모든 걸 팔아서 한국에 보내주셨고요. 정말 대단한 할아버지네요. 저는 제 이야기를 들려드렸어요. 카스트 때문에 대학을 못 간 것, 할아버지가 소와 염소를 다 판 것, 한국에서 새 삶을 찾으려는 것. 세상에. 박 팀장 여동생이 놀랐어요. 21세기에 아직도 그런 신분 제도가 있어요? 네, 인도에서는 태어날 때부터 운명이 정해져요. 하지만 한국은 달라요. 박 팀장 어머니가 제 손을 잡으셨어요. 정말 대단해요. 그런 어려움을 이겨내고 여기까지 왔다니.
한국에서는 제가 달리트가 아니에요. 그냥 아라니아예요. 당연하죠. 여기서 당신은 우리 진성이 회사 직원이고 오늘은 우리 집 손님이에요. 아니, 가족이에요. 가족이라는 말에 눈물이 났어요. 울지 마요. 오늘은 즐거운 날이에요. 식사 후 거실로 자리를 옮겼어요. 아라니아 씨, 이거 입어볼래요? 박 팀장 어머니가 예쁜 한복을 가져오셨어요. 이건 제 한복이에요. 명절 선물이에요. 한국에 왔으니 한복 하나쯤은 있어야죠. 분홍색 저고리와 연두색 치마였어요. 어머니, 이런 귀한 걸? 귀하긴요. 받아요. 그리고 이제 어머니 말고 엄마라고 불러요. 엄마. 그 단어를 말하는 순간 정말로 엄마가 생긴 것 같았어요. 한복을 입고 나왔더니 모두가 감탄했어요. 우와, 정말 예뻐요. 한국 사람 같아요. 조카가 제 치마를 만지며 신기해했어요. 누나 공주님 같아. 박 팀장이 사진을 찍어줬어요. 할아버지한테 보여드려요. 네, 할아버지가 정말 좋아하실 거예요. 저녁에는 윷놀이를 했어요. 이게 유치해요. 던져서 나온 대로 말을 움직이는 거예요. 처음 해보는 놀이였지만 정말 재밌었어요. 뭐 나왔어요? 아라니아 씨, 운이 좋네요. 다 같이 웃고 떠들며 놀았어요. 인도에서는 달리트가 상류층과 함께 놀 수 없었는데 여기서는 모두가 평등하게 게임을 즐겼죠. 밤 9시가 되자 집에 가야 했어요. 벌써 가요? 박 팀장 어머니, 아니, 이제는 엄마가 아쉬워하셨어요. 이거 가져가요. 큰 봉투를 주셨는데 음식이 가득 담겨 있었어요. 기숙사에서 먹어요. 송편이랑 전이랑 다 넣었어요. 엄마, 감사해요. 앞으로 명절 때마다 우리 집에 와요. 주말에도 심심하면 와요. 이제 우리가 한국 가족이에요. 박 팀장이 기숙사까지 데려다 줬어요. 아라니아 씨, 우리 어머니가 정말 좋아하셨어요. 저도 너무 행복했어요. 정말로 가족이 생긴 것 같아요. 기숙사에 돌아와서 할아버지와 영상통화를 했어요. 할아버지, 저 한복 입었어요. 사진을 보여드렸더니 할아버지가 웃으셨어요. 정말 예쁘구나. 한국 아가씨 같아. 그리고 할아버지, 저 한국 엄마가 생겼어요. 한국 엄마? 박 팀장 가족 이야기를 들려드렸어요. 정말 좋은 사람들이구나. 할아버지도 고맙다. 그날 이후로 박 팀장 어머니는 정말 제 한국 엄마가 되어주셨어요. 매주 주말마다 전화하시고 김치와 반찬을 만들어 보내주셨죠. 아라니아야, 잘 먹고 있어? 네, 엄마. 엄마 김치가 최고예요. 이번 주말에 와서 고기 먹고 가. 네, 갈게요. 2달 후 설날이 왔어요. 이번에도 박 팀장 집에 초대받았습니다. 아라니아야, 어서 와. 이제는 정말 편하게 들어갔어요. 설날에는 떡국을 먹어요. 1살 더 먹는다는 의미예요. 이렇게 절하는 거예요. 박 팀장이 시범을 보여줬어요. 저도 따라서 박 팀장 부모님께 절했어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아이고, 우리 아라니아 잘하네. 우리 집에서는 막내예요. 받아요. 따뜻한 마음이 담긴 봉투였어요. 돈이 중요한 게 아니라 가족으로 받아준다는 의미가 중요했죠. 생일날에도 박 팀장 어머니가 미역국을 끓여주셨어요. 한국에서는 생일날 미역국을 먹어요. 왜 미역국이에요? 엄마가 아기 낳고 먹는 음식이에요. 엄마한테 감사하는 의미죠. 엄마. 그 단어를 들을 때마다 가슴이 따뜻해졌어요. 회사에서도 소문이 났어요. 아라니아 씨는 팀장님 집에 자주 간대요? 네, 한국 가족이 생겼어요. 부럽다. 나도 한국 가족이 있으면 좋겠어. 이제 저는 더 이상 외롭지 않았어요. 인도에 할아버지가 계시고 한국에는 새로운 가족이 생겼으니까요. 한국에 온 지 1년이 되던 해 저는 새로운 도전을 시작했어요. 회사에서 정규직 전환 제안을 받은 후 더 큰 꿈을 꾸기 시작했습니다. 야간 대학 입학 시험을 봤어요. 면접관이 물었습니다. 아라니아 씨, 왜 경영학을 공부하고 싶어요? 인도에서 경영학과 수석 합격했지만 카스트 때문에 입학이 취소됐어요. 한국에서 그 꿈을 이루고 싶습니다. 카스트요? 그게 입학이랑 무슨 상관이 있죠?
인도에서는 태어난 신분이 모든 걸 결정해요. 면접관들이 고개를 저었어요. 한국에서는 오직 실력만 봅니다. 아라니아 씨 성적이면 충분히 합격이에요. 2주 후 합격 통지서를 받았어요. 할아버지, 붙었어요. 화면 속 할아버지가 펑펑 우셨어요. 드디어 우리 손녀가 대학생이 됐구나. 첫 수업날 저는 떨렸어요. 강의실에 들어가자 다양한 연령대의 학생들이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인도에서 온 아라니아입니다. 인도분이세요? 반가워요. 한 아주머니가 말씀하셨어요. 저는 마흔에 대학 왔어요. 늦었지만 공부하고 싶어서요. 저는 회사 다니면서 와요. 아무도 제 카스트를 묻지 않았어요. 그냥 함께 공부하는 동료였죠. 교수님이 들어오셨어요. 여러분, 이 수업에서는 모두가 평등합니다. 나이도 국적도 배경도 상관없어요. 오직 노력만 중요합니다. 눈물이 났어요. 이게 제가 꿈꾸던 세상이었습니다. 한 학기가 지나고 성적표를 받았어요. 올 A+였습니다. 아라니아 씨 수석이에요. 교수님이 축하해 주셨어요. 인도에서도 공부 잘했다고 들었어요. 네, 하지만 대학을 못 갔어요. 왜요? 신분 때문에요. 교수님이 놀라셨어요. 21세기에 그런 일이. 한국은 달라서 정말 감사해요. 2년이 지났어요. 저는 계속 수석을 유지했고 장학금도 받았습니다. 박 팀장이 말했어요. 아라니아 씨 회사에서 정규직 전환하래요. 정말요? 실력이 뛰어나잖아요. 이제 우리 회사 정식 직원이에요. 월급이 2배로 올랐어요. 저는 처음으로 할아버지께 돈을 보낼 수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제가 번 돈이에요. 아니다, 너 쓰렴. 할아버지가 저를 위해 모든 걸 팔았잖아요. 할아버지가 웃으셨어요. 그래도 난 행복해. 내 손녀가 당당하게 살고 있으니까. 한국 생활 3년째 되던 해 봄날이었어요. 평소처럼 일요일 아침 할아버지와 영상통화를 하려는데 할아버지가 안 받으셨어요. 이상하네. 할아버지가 항상 기다리시는데. 불안한 마음에 이웃집 아주머니에게 전화했어요. 아라니아, 할아버지가 어제 쓰러지셨어. 심장이 멎는 것 같았어요. 지금 어때요? 병원에 계셔. 의식은 있는데 많이 약하셔. 급하게 영상통화를 연결했어요. 화면 속 할아버지는 너무 야위어 계셨어요. 3년 전 제가 떠날 때보다 20kg는 빠진 것 같았습니다. 할아버지. 아라니아야, 걱정 마라. 괜찮다. 목소리도 너무 약했어요. 제가 지금 가겠습니다. 비행기표 바로 끊을게요. 오지 마라. 할아버지가 단호하게 말씀하셨어요. 왜요? 할아버지 아프신데. 너 오면 다시 못 돌아간다며. 달리트 재입국 금지법 통과됐잖니. 맞아요. 몇 달 전 인도 정부가 충격적인 법을 만들었어요. 해외로 나간 달리트가 인도에 재입국하면 다시 출국할 수 없다는 법이었죠. 그래도 할아버지를 봐야. 안 돼. 넌 한국에 있어야 해. 그게 할아버지 소원이야. 저는 울면서 박 팀장에게 달려갔어요. 팀장님, 우리 할아버지가 위독하신데 갈 수가 없어요. 사정을 들은 박 팀장이 인사팀에 문의했어요. 특별 입국 허가를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볼게요. 하지만 답변은 절망적이었어요. 달리트는 예외가 없대요. 한번 들어가면 못 나온대요. 저는 무너졌어요. 할아버지를 보러 갈 수도 없고 가면 다시 한국에 올 수도 없고. 아라니아 씨, 너무 힘들어하지 마세요. 박 팀장 어머니가 위로해 주셨어요. 영상통화로라도 매일 얼굴 보세요. 그날부터 저는 매일 할아버지와 영상통화를 했어요. 아침 출근 전, 점심시간, 퇴근 후 하루에 3번씩. 할아버지, 오늘 회사에서 칭찬받았어요. 그래? 우리 손녀가 최고야. 할아버지는 점점 약해지셨지만 제 이야기를 들을 때만은 눈빛이 살아나셨어요. 할아버지, 제가 어렸을 때 기억나요? 그럼 다 기억하지. 할아버지가 저 업고 학교까지 걸어가셨잖아요. 비 오는 날에. 네가 달리트 학교 가기 싫다고 울었지. 그때 할아버지가 말했어요. 언젠가는 모든 학교에 갈 수 있는 날이 올 거라고. 그래, 그랬지. 할아버지가 희미하게 웃으셨어요. 이제 넌 한국에서 대학도 다니잖니. 다 할아버지 덕분이에요. 어느 날 저녁 할아버지가 갑자기 말씀하셨어요.
아라니아 할아버지가 부탁이 있다. 뭐든지 말씀하세요. 한국 국적 따라. 그럼 당당하게 인도에 올 수 있어. 네, 할아버지. 꼭 그럴게요. 그리고 다른 달리트 아이들도 도와줘라. 너처럼 기회를 주면 좋겠다. 약속할게요. 할아버지가 오래된 상자를 보여주셨어요. 이게 뭐예요? 네 부모님 사진이야. 그리고 네 탯줄. 처음 보는 부모님 사진이었어요. 엄마 아빠도 널 정말 사랑했단다. 달리트지만 공부시키려고 얼마나 노력했는지. 할아버지. 그리고 이건 할머니가 네 돌잔치 때 만든 팔찌야. 금은 팔았지만 이건 못 팔겠더라. 작은 은팔찌였어요. 제 이름이 새겨져 있었죠. 이걸 잘 간직해라. 이게 우리 가족의 역사야. 일주일 후 할아버지 상태가 급격히 나빠졌어요. 아라니아 할아버지가 말이 있어. 간신히 눈을 뜨신 할아버지가 말씀하셨어요. 미안하다. 왜 미안해요? 네게 더 좋은 환경을 주지 못해서. 할아버지 그런 말 하지 마세요. 할아버지는 제게 전부를 주셨어요. 아니다. 난 너에게 가난과 차별만 물려줬어. 아니에요. 할아버지는 저에게 용기를 주셨어요. 꿈을 꿀 수 있는 힘을 주셨어요. 할아버지가 힘겹게 손을 들어 화면을 만지셨어요. 자랑스럽다, 내 손녀. 할아버지도 자랑스러워요. 아라니아. 네, 할아버지. 사랑한다. 그게 마지막이었습니다. 다음 날 새벽 4시 전화가 왔어요. 아라니아 할아버지가. 이웃집 아주머니의 울먹이는 목소리. 돌아가셨어. 저는 그 자리에 무너졌어요. 안 돼. 할아버지. 기숙사 방에서 혼자 울부짖었습니다. 룸메이트들이 놀라서 일어났어요. 아라니아 무슨 일이야? 할아버지가. 박 팀장에게 연락했더니 새벽인데도 바로 왔어요. 아라니아 씨. 팀장님, 제가 할아버지 장례식도 못 가요. 마지막 인사도 못 해요. 박 팀장이 저를 안아줬어요. 한국에서라도 장례를 치르죠. 그날 오후 회사 강당에 작은 제단을 차렸어요. 할아버지 사진과 꽃향이 놓였죠. 놀랍게도 회사 전 직원이 와줬어요. 아라니아 씨 힘내세요. 훌륭한 할아버지셨어요. 사장님도 오셨어요. 할아버지가 하늘에서 자랑스러워 하실 겁니다. 박 팀장 가족도 모두 왔어요. 아라니아야, 우리가 있잖아. 박 팀장 어머니가 저를 꼭 안아주셨어요. 엄마. 그래, 울어. 실컷 울어. 인도에서는 영상으로 장례식을 보여줬어요. 할아버지 관이 화장터로 가는 모습을 보며 저는 한국 땅에서 절했습니다. 할아버지, 저 꼭 약속 지킬게요. 한국인 되어서 당당하게 할아버지 묘소에 갈게요. 이웃집 아주머니가 할아버지 유품을 보여줬어요. 이게 다야. 할아버지가 너한테 주래. 작은 나무 상자였어요. 안에는 제가 한국에서 보낸 사진들이 가득했습니다. 그리고 편지 한 통. 사랑하는 내 손녀 아라니아에게. 할아버지는 행복했다. 네가 사람답게 사는 모습을 볼 수 있어서. 한국은 네 나라다. 그곳에서 행복해라. 그리고 기억해라. 넌 달리트가 아니라 아라니아다. 너를 영원히 사랑한다. 저는 그 편지를 품에 안고 울었어요. 한국에서 할아버지 없는 첫 번째 밤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저는 더 열심히 살았어요. 대학을 수석으로 졸업하고 회사에서도 인정받았습니다. 아라니아시 인도시장 담당자로 승진시키겠습니다. 사장님이 직접 부르셨어요. 과장 직급입니다. 우리 회사 외국인 최초예요. 감사합니다. 실력이 있으니까 당연한 거죠. 월급이 또 올랐어요. 이제 저는 한국 중산층 수준의 수입을 얻게 됐습니다. 인도 업체들과 화상 회의를 할 때마다 그들은 놀랐어요. 당신이 그 유명한 아라니아 과장? 달리트 출신이 한국 대기업 과장이라니. 저는 당당하게 말했어요. 한국에서는 가능합니다. 카스트가 없으니까요. 어느 날 인도 대기업 회장이 저를 스카우트하려 했어요. 우리 회사로 오세요. 인도 법이 바뀌었어요. 이제 달리트도 임원이 될 수 있습니다. 거짓말이죠. 아니에요, 정말입니다. 하지만 저는 거절했어요. 저는 한국에 남을 겁니다. 여기가 제 나라예요. 박 팀장이 물었어요. 정말 안 갈 거예요? 고향인데.
한국이 제 고향이에요. 저를 인간으로 대해준 유일한 나라니까요. 회사에서 제 스토리가 알려지자 많은 사람들이 응원해 주었어요. 아라니아 과장님 정말 대단해요. 한국이 자랑스럽네요. 이런 기회를 줄 수 있어서. 저는 한국 생활 5년째의 영주권을 신청했어요. 아라니아 씨는 충분한 자격이 있습니다. 출입국 관리소 직원이 말했어요. 영주권 심사를 기다리는 6개월은 정말 길었어요. 매일 이메일을 확인하고 전화가 올 때마다 가슴이 뛰었죠. 그러던 어느 날 드디어 연락이 왔습니다. 아라니아 님 영주권이 승인되었습니다. 저는 사무실에서 펑펑 울었어요. 과장님 왜 울어요? 직원들이 놀라서 물었어요. 영주권 받았어요. 모두가 박수를 쳐주었습니다. 축하해요. 이제 진짜 한국 사람이네요. 영주권 카드를 받으러 가는 날, 박 팀장 가족이 함께 가주었어요. 오늘은 특별한 날이니까요. 출입국 사무소에서 카드를 받는 순간 손이 떨렸어요. 이제 한국에 계속 있을 수 있어요. 박 팀장 어머니가 말씀하셨어요. 당연하죠. 아라니아는 우리 가족이니까. 영주권을 받은 후 저는 더 큰 꿈을 꾸기 시작했어요. 이제 귀화를 준비해야겠어요. 한국 국적을 따려고요? 네, 그럼 당당하게 인도에 갈 수 있어요. 할아버지 묘소에도 갈 수 있고요. 회사에서 제 역할도 더 커졌어요. 인도뿐만 아니라 남아시아 전체를 담당하게 됐습니다. 아라니아 과장 덕분에 우리 회사가 인도 시장에서 1위가 됐어요. 사장님이 직접 축하해 주셨어요. 저는 이제 연봉도 한국인 평균 이상을 받게 됐어요. 그 돈으로 인도의 달리트 소녀들을 후원하기 시작했습니다. 언니 정말 한국에서 과장이에요? 후원받는 소녀가 영상통화로 물었어요. 응, 너도 올 수 있어. 포기하지 마. 달리트도 정말 성공할 수 있어요? 한국에서는 달리트가 아니야. 그냥 아라니아야. 그 소녀도 이제 한국어를 배우기 시작했어요. 영주권을 받은 지 2년, 드디어 귀화 신청 자격이 됐어요. 7년 이상 거주, 안정적 소득, 한국어 능력 시험 통과. 다 충족하네요. 변호사가 확인해 주었어요. 귀화 시험을 준비하며 한국 역사를 공부했어요. 한국도 신분제가 있었네요. 조선시대 양반 중인 평민 노비. 하지만 한국은 그걸 극복했어요. 모든 인간은 평등하다는 헌법 정신으로. 시험장에 갔을 때 많은 외국인들이 있었어요. 중국, 베트남, 필리핀, 우즈베키스탄. 왜 한국인이 되려고 하세요? 옆 사람에게 물었어요. 한국은 공정해요. 노력한 만큼 인정받아요. 다들 비슷한 이유였어요. 시험 결과가 나왔습니다. 합격이었어요. 하지만 면접이 남아 있었죠. 왜 한국 국적을 원합니까? 면접관이 물었어요. 한국이 저를 인간으로 만들어 주었습니다. 인도에서 저는 달리트였지만 한국에서는 아라니아입니다. 이 나라에 보답하고 싶어요. 인도 국적을 포기할 수 있습니까? 네. 한국이 제 조국입니다. 그리고 기다림이 시작됐어요. 6개월을 기다려야 한다고 했습니다. 매일이 불안했어요. 떨어지면 어떡하지? 박 팀장이 위로해 주었어요. 과장님 같은 분을 안 받으면 누굴 받겠어요? 드디어 그날이 왔습니다. 귀화 허가 결정서.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열었어요. 허가합니다.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울었어요. 할아버지, 저 한국인 됐어요. 하늘을 보며 외쳤습니다. 귀화 선서식 날이 밝았어요. 새벽부터 준비했습니다. 박 팀장 어머니가 선물해 주신 한복을 입었어요. 오늘은 특별한 날이니까 한복 입어야지. 법무부 대강당에는 78명의 귀화자가 모여 있었어요. 각자 자기 나라 전통 의상을 입고 있었죠. 여러분은 오늘 대한민국 국민이 됩니다. 법무부 장관이 축사를 했어요. 여러분이 한국을 선택해 주어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은 이제 우리 가족입니다. 한 명씩 이름이 불렸어요. 아라니아님. 제가 무대로 올라갔습니다. 귀화 증서를 받는 순간 눈물이 났어요. 축하합니다. 이제 한국인입니다. 장관님과 악수를 했어요. 달리트인 제가 한나라의 장관과 악수를 하다니. 그리고 가장 중요한 순간이 왔어요. 모두가 일어나 태극기를 바라봤습니다. 국민 선서를 하겠습니다. 오른손을 가슴에 얹었어요.
나는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목소리가 떨렸지만 크게 외쳤어요. 대한민국의 헌법과 법률을 준수하고 자유민주주의 기본 질서를 수호하며 국민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할 것을 엄숙히 선서합니다. 박수가 터져나왔어요. 저는 이제 정말 한국인이 된 거예요. 선서식이 끝나고 박 팀장 가족이 꽃다발을 들고 기다리고 있었어요. 축하해요. 이제 진짜 우리나라 사람이에요. 회사 동료들도 와 있었어요. 아라니아 과장님, 아니 이제 한국인 아라니아 과장님. 그날 저녁 축하 파티가 열렸어요. 아라니아는 한국 이름 안 만들어요? 누군가 물었어요. 아니요, 저는 아라니아로 살 거예요. 이게 제 정체성이니까요. 한국 여권을 받은 날, 저는 가장 먼저 인도행 비행기표를 샀어요. 이제 갈 수 있어요. 할아버지 묘소에. 공항에서 한국 여권을 보여주자 인도 입국 심사관이 놀랐어요. 한국인이세요? 네, 한국인입니다. 성함이 특이하네요. 인도계 한국인이에요. 아무도 제 카스트를 묻지 않았어요. 저는 이제 달리트가 아니라 한국인이었으니까요. 할아버지 묘소 앞에 섰어요. 할아버지, 저 왔어요. 한국 여권 들고요. 빨간 여권을 묘비에 올려놓았어요. 이제 저는 한국인이에요. 할아버지가 꿈꾸신 그 사람이 됐어요. 마을 사람들이 저를 알아보지 못했어요. 누구세요? 아라니아예요. 그 달리트 아라니아? 아니요, 한국인 아라니아예요. 마을은 충격에 빠졌어요. 달리트가 어떻게 한국인이 됐지? 제가 한국 대기업 과장이고 연봉이 수천만 원이라는 걸 알자 더 놀랐죠. 불가능해. 달리트가 어떻게? 한국에서는 가능해요. 카스트가 없으니까요. 그때 한 소녀가 다가왔어요. 15살쯤 되어 보이는 달리트 소녀였죠. 언니 정말이에요? 정말 한국에서 과장이에요? 그래, 정말이야. 저도 갈 수 있을까요? 저는 그 소녀의 손을 잡았어요. 할 수 있어. 내가 도와줄게. 그날 저는 결심했어요. 달리트 소녀들을 위한 장학재단을 만들기로. 한국으로 돌아온 후 저는 재단 설립을 시작했어요. 아라니아 희망재단. 매년 10명의 인도 하층 카스트 여성을 선발해 한국 유학을 지원하는 재단이에요. 첫 해에 1000명이 지원했어요. 이렇게 많은 소녀들이 꿈을 갖고 있었구나. 박 팀장이 말했어요. 과장님 같은 롤모델이 있으니까요. 회사에서도 적극 지원해 주었어요. 우리 회사가 공식 후원하겠습니다. 사장님이 직접 약속하셨죠. 첫 번째 장학생 10명이 한국에 왔어요. 공항에서 그들을 맞으며 저는 7년 전 제 모습을 봤습니다. 언니 무서워요. 한 소녀가 떨며 말했어요. 괜찮아. 여기서는 너희가 달리트가 아니야. 그냥 인도 유학생이야. 재단을 만든 지 3년이 지났어요. 이제 30명의 소녀가 한국에서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중 첫 번째 졸업생이 나왔어요. 언니, 저 한국 회사 취업했어요. 란이라는 소녀였어요. 정말? 축하해. 언니가 없었다면 불가능했을 거예요. 란이의 졸업식에 갔어요. 그녀가 무대에서 상을 받는 모습을 보며 울었습니다. 저도 이제 영주권 신청할 거예요. 란이가 말했어요. 언니처럼 한국인 되고 싶어요. 재단 소식이 한국 방송에 나왔어요. 인도 달리트 출신 한국인이 만든 기적. 많은 한국인들이 후원을 시작했어요. 이런 일에 동참하고 싶었어요. 한국이 이런 기회를 줄 수 있어서 자랑스러워요. 어느 날 인도 정부에서 연락이 왔어요. 아라니아 씨를 인도 명예대사로 임명하고 싶습니다. 저는 한국인인데요. 한국인이라서 더 좋습니다. 양국을 잇는 다리가 되어주세요. 저는 수락했어요. 이제 저는 한국과 인도를 오가며 일합니다. 한국 회사의 이사가 되었고 재단 이사장이며 인도 명예대사예요. 과장님 아니고 이사님이라고 불러야겠네요. 박 팀장이 웃으며 말했어요. 그래도 전 진성 씨가 편해요. 이제 우리는 친구예요. 카스트도 국적도 넘어선 진짜 친구. 재단 5주년 기념식이 열렸어요. 100명의 소녀가 한국에서 새 삶을 시작했습니다. 여러분은 혼자가 아니에요. 제가 무대에서 말했어요. 한국이라는 나라가, 이곳 사람들이 여러분을 응원합니다. 지금 저는 서울 강남의 사무실에서 이 이야기를 쓰고 있어요. 창밖으로 한강이 보입니다.
10년 전 달리트 소녀가 이런 곳에 있을 거라고 누가 상상했을까요? 인간의 존엄성이죠. 할아버지. 매일 아침 할아버지 사진을 봅니다. 오늘도 한 명의 소녀를 구했어요. 할아버지가 살아계셨다면 얼마나 기뻐하셨을까요? 이제 저의 꿈은 더 큽니다. 1000명, 10,000명의 소녀들을 구하는 것. 그들에게 제가 받은 기회를 주는 것. 저는 아라니아입니다. 인도에서 태어났지만 한국인이 된 아라니아. 두 나라를 사랑하고 두 나라를 잇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저는 자랑스럽게 말할 수 있습니다. 나는 한국인입니다. 지금까지 카스트의 굴레를 벗고 한국인이 된 아라니아 씨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태어나면서 정해진 운명을 거부하고 스스로 새로운 삶을 개척한 한 여성의 용기가 가슴 뭉클합니다. 대한민국이 정말 자랑스러운 나라라고 생각하신다면 댓글로 한국 최고라고 남겨주세요. 이런 희망의 이야기를 더 많은 분들과 나누고 싶다면 이 영상을 공유해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도 잊지 마시고요. 다음에도 더 감동적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원더풀 해외 사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